네, 이번에는 이제 오늘부터 예제 모델링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예제 모델링이 시작이 될 건데 항상 이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좀 여러분들도 이제 습관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냐? 이 옆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두 번째 거죠. 레이어. 첫 번째 거는 속성. 두 번째 거 약간 뭐 조각 케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 이 레이어가 처음부터 한 다섯 개 정도가 만들어져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설치했을 때 프로그램을 저처럼 이렇게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폴트 레이어 하나만 만들어져 있죠. 디폴트 레이어, 기본 레이어죠. 기본 레이어. 이거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먼저 위에 뉴 레이어라고 있어요. 뉴 레이어. 여기 뉴 레이어. 뉴 레이어를 먼저 요거를 눌러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앞으로 모델링을 할 때 레이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어 정리 중요한 겁니다. 이 레이어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무수히 많은 파트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레이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이어 정리를 해나가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파트가 별로 없더라도 지금 뭐 예제 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좀 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중요시합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 레이어를 다섯 개, 뉴 레이어 해서 다섯 개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 주고 레이어의 이름을 좀 잘 정리를 또 하셔야 되겠죠. 이게 다 같은 말이겠죠. 레이어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안에 이름도 당연히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냥 레이어 1, 레이어 2 이걸로 쭉 가면 나중에 자기가 어떤 뭐 뚜껑 부분은 어떤 뭐 1번인지 3번인지 뭐 몸통 부분은 뭐 5번인지 이거를 찾기 힘들겠죠, 나중에. 그래서 레이어 이름,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 자, 레이어 1번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 이 이름에다가 마우스 컷을 갖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옆에 창이 뜹니다. 그때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이름 바꾸기. 리네임 레이어, 리네임 레이어, 그러니까 이름 바꾸기, 레이어 이름 바꾸기가 있어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서 디폴트 레이어 다음에 두 번째로 커브 레이어라고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지만 뭐 그냥 편의상 한글로 쓰겠습니다. 커브 이렇게 커브 레이어를 항상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그 모든 그 스케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커브들은 웬만하면 지우지 마시고 다 이 커브 레이어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커브는 언제든지 또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많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가서 깨우치게 될 텐데 일단 지금부터 이렇게 좀 습관을 들여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2번 레이어에다가는
마우스 커서 우클릭을 해서 리네임 레이어 이름 바꾸기 해서 두 번째는 오리지널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지널이라는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가장 처음에 전체 그 몸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분 떼가면서 파트들을 디자인을 하게 돼 있어요. 먼저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뭐 파트를 뭐 요만큼 떼내서 파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또 뭐 뒷부분 또 파트를 뭐 요렇게 만든다든지 뭐 여기 뭐 버튼들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몸통에서 그 몸통의 형태를 디자인한 후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부분 나눠서 그 면을 그대로 그 모양을 이용해서 파트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파트들이 이렇게 되겠죠.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나누기 전에 원래 상태, 최초의 형태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오리지널 레이어에 저장을 계속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나중에 가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레이어에는 뭔가 이미지 오늘처럼 이제 예제 모델링 하면서 제가 사진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자료를 좀 꺼내 올 건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는 없을 테지만 오늘처럼 뭐 이런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미지 레이어를 하나 오늘 같은 경우 이미지 레이어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위에 요 레이어명 옆에 요 V자 마크가 있어요. V자 마크. 이 V자 마크는 항상 디폴트 레이어로 돼 있어야 됩니다. 디폴트 레이어로. 다른데 오리지널이나 뭐 이미지 요런 데 있으면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 스케치를 시작해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시작하면 항상 처음에는 모든 시작은 이 디폴트 레이어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 저장이 돼요. 디폴트 레이어로. 근데 이 V자 마크가 디폴트라는 의미예요. 디폴트라는 의미. 기본 레이어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미지 레이어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미지 레이어가 기본 레이어가 돼 버립니다. 기본 레이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 V자 요 체크는 항상 디폴트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V자가 의미하는 거는
기본 레이어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디폴트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항상 이렇게 기본값 디폴트 레이어로 이렇게 체크가 항상 되어 있게끔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옆에 또 요 락 기능이랑 전구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우리 이미지 한번 꺼내 와 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서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은 파일 가져오기 뭐 임포트 요걸로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명령어로 따로 있습니다. 명령어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 요 앞전 시간에 면에 해당되는 명령어들 배웠었죠. 이 면에 해당되는 명령어 중에 이 서페이스 명령어 밑에 삼각형을 꼭 눌러보면 쭉 보다 보면 두 번째 마지막 거 컬러풀하게 돼 있죠. 하나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우스 컷을 갖다 대보면 add a picture plane 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미지 불러오기. 자, 요 명령어를 주면 요렇게 뜨죠. 여기서 창을 열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 그러면 우리 탑뷰에다가 할게요. 탑뷰에다가 우리 서페이스 사각 서페이스 그려주듯이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클릭 요렇게 또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서페이스 명령어 안에 add a picture plane 이미지 불러오기. 두 번째 이미지 불러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요렇게 자, 요 이미지를 이미지 레이어 안에 넣어 볼게요. 이미지 레이어 안에.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을. 이 이미지도 서페이스 명령어에서 불러왔죠. 그래서 이미지도 서페이스예요. 서페이스인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이 클릭 해준 다음에 옆에 레이어에 속성 창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속성 창. 그러면 서페이스 타입이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타입이 서페이스 면입니다. 면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죠. 항상 디폴트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왜? 체크 아까 얘기했죠. 체크가 디폴트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디폴트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요거를 눌러보면 레이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레이어 쭉 선택. 이미지죠. 이미지 레이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얘의 레이어는 이미지 레이어로 뜨죠. 그 옆에 것도 똑같이 이미지로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자 설명 안 해준 게 있죠? 옆에 전구 모양이 있어요. 전구 모양. 전구 모양은 하이드 기능이에요. 하이드 기능. 하이드 기능이 뭐죠, 여러분들? 숨기거나 켜주거나예요. 다시 이 이미지를 자 전구 모양 한번 좀 켜져 있죠? 꺼볼게요. 끄면 하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이드. 하이드. 다시 키면 보여주죠. 이 옆에 있는 이 레이어마다 있는 이 전구 모양은 그 레이어 안에 있는 내용물 전체에 해당되는 그 전구고, 이 레이어 안에서도 하나만 넣고 싶잖아요. 하나만 하이드 시키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이 위에 스탠다드 창에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스탠다드 창에 또 전구 모양이 있어요. 여기도 하이드, 그 옆에도 락 기능이 있고요. 전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위에 전구 모양을 누르면 얘만 사라져요. 다시 보여주고 싶으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의 개체만 할 때는 위에 스탠다드 창에서의 전구, 레이어 안에 있는 전체를 컨트롤하고 싶으면 레이어에 있는 전구, 요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옆에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자물쇠. 지금 자물쇠 모양은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잠궈 보세요. 락을 거는 거예요. 락. 그러면 선택을 해도 락이 걸려서 선택이 안 되죠.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하고 싶을 땐 위에 스탠다드 창에 자물쇠 모양이 또 있어요. 락 기능이.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옆에 컬러는 그냥 레이어를 구분짓기 위한 컬러예요. 물론 컬러도 바뀌는데, 자, 개체를 하나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컬러를 위해서. 자, 지금 이게 레이어의 컬러인데 옆에 매트리얼 아니에요. 그 옆에 네모칸에 있는 색입니다. 네모칸에 있는 색 컬러. 이 컬러가 지금 한번 클릭을 하면 블랙으로 되어 있죠. 블랙. 현재 이 컬러가 블랙인 거예요. 블랙. 이게 왜 회색인데 왜 블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은, 검정색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올 새까매져 가지고 이 모양, 이 형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회색으로 표현이 되고 대신에 이 엣지 있죠. 엣지 라인을 블랙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완전 검정색이면 이렇단 얘기예요. 얘를 레이어 4로 넣어준 다음에 자, 레이어 4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어 4의 컬러를, 자, 블랙이죠? 레드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엣지 라인도 같이 레드로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그러면 블랙을 난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냐. 나는 블랙으로 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이어를 구분짓기 위한 컬러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기본적인 그래도 그 레이어 그 컬러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 파트. 그래서 블랙 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블랙 부품, 검정색 부품, 난 검정색으로 쓸 거야. 그래서 아예 레이어 컬러도 그렇게 넣어주고 싶어 라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간
다크 그레이, 완전 올 블랙에서 살짝 위로,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가 있죠? 여기에 요거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자,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위로, 요렇게. 그런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올 블랙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왜 올 블랙은 회색으로 나오는지도 아셨죠? 완전 새까매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래도 나는 블랙 파트기 때문에 블랙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클릭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컬러를 살짝 블랙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지우고, 자, 요렇게 꺼내 왔습니다. 꺼내 왔더니 탑뷰에선 보이는데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는 안 보이죠. 당연하죠. 얘는 면입니다. 면이기 때문에 프론트와 라이트에서는 평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일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자로밖에. 이 탑, 프론트, 사이드의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3차원 개념 잘 아시고 모델링에 이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